CJ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지역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창업문화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표적 님비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고창군과 반대하는 주민 간의 대치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19일 새벽 1시경 부안군 동진면 편도 2차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제시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제시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CJ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지역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창업문화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의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오크리에이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오크리에이터스는 소셜 네트워크, 즉 SNS상에서 개인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해 유망한 작은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에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기술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는 역량이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요번에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그런 작은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는 창업 7년 미만의 전북과 전남, 충남, 세종, 광주, 제주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창작자와 연결해주는 공모전으로 각각 30명씩 선발됩니다.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인력이 적고 그리고 빵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홍보하고 또 판로를 확대하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홍보 대행이나 요즘 SNS 홍보나 그리고 인터넷 방송 홍보를 좀 대행해 주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작은 기업과 크리에이터 매칭 공모전에 선발된 기업에게는 케이블 방송 채널을 통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인 영상 창작자도 온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 기업과 상품 홍보에 나섭니다. 선정된 창작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제작비도 지원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특색 있는 지역 기업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매칭 공모전에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부안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은 지난 19일 오전 1시 10분쯤 부안군 동진면 편도 2차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으며 상대 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위가 부안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군산으로 돌아오던 가운데 사고가 났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희귀 난치병을 앓던 형제 중 형은 숨지고 동생은 투신한 사건의 형제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20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경 남원시 한 아파트 13층 발코니에서 47살 A모 씨가 뛰어내렸습니다. A씨의 투신 시도를 목격한 주민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 매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는 51살 A씨의 형이 이불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제는 이런 선택이 최선이며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정부 경찰청이 하위직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간부급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18일 새벽 0시 50분경 익산시 동산동 한 술집 앞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비순경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A 경감과 비순경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비순경은 이 자리에서 A 경감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 님비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고창군과 반대하는 주민 간의 대치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 해법은 없는 것인지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고창군 아산면입니다. 고창군은 내년이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이장단 및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소각장을 절대 설치하지 않기로 했던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대책위와 고창군이 돌연 태도를 바꿨고 이장단 설명회를 연 지 불과 2달여 만에 설치 여부가 판가름 났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결정은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2016년 가서 뭐 언론이나 뭐 인터넷이나 군청 홈피나 그런 걸 통해서 알렸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 오염과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일단 석 달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 공개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고창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청회나 주민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대표성이 없는 거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고창군은 대화의 채널은 열어두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수긍을 못하는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왕 문제가 됐다면 이 부분에서 폭넓게 그냥 전체를 오픈하고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고창군 쓰레기 소각장 논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는 헬로 이슈 토크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 채널 25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플라스틱 관등을 제작하는 A사는 20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지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새로 창업하는 법인 B사는 55억 원을 투자해 다음 달 착공할 계획으로 분양 계획도 이미 체결했다고 김제시는 전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신산업에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두 기업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 183호인 고창군 대산면의 이팝나무가 올해도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만개한 이팝나무꽃은 20일 정도 봄 향기를 내뿜습니다. 대산면 중산리 이팝나무는 높이 10.5m, 둘레가 2.7m로 국내 이팝나무 가운데 매우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군 홍보팀은 마을 주민이 수백 년 동안 나무를 보며 풍년을 기원했다며 만개한 이팝나무처럼 농생명수도 고창군의 대풍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제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김제시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이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이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 상담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당화혈색소와 신장기능 검사 등 검진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대상자의 증상 조절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김제시 의사회 소속 22개 의원이 참여 중이며 참여 대상자는 2천여 명에 이릅니다.
남원시는 20일 제47회 성년의 날을 맞아 남원 향교에서 성년례를 거행했습니다. 성년례는 올해 성년이 되는 40여 명의 지역대표 성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선녀식을 재현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성년례는 큰손님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성년 선언과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성인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성년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청년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이동식 양식장 방역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차량 탑재형 방역 장비로 약 700리터 규모의 약재 탱크를 갖춰 소독과 차단 방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양식장은 해면 양식장 312군데와 내수면 양식장 629군데, 종묘 배양장 39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동형 수상생물 방역장비 도입을 통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자격 확인 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오늘 6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한 기초연금 등 10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정읍시는 수급자나 부양 의무자의 변동된 소속 등 변경된 자격사항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3,015건에 대해서 재정비에 나섭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구제 방안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1개의 요구 항목을 받고 5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적으로 90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시행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조합 활동 보장 등 근무 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의 성숙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수산 유인융합 모델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품청장어를 양식하는 수질을 실시간 측정, 제어하고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을 접목할 경우 폐사율과 액화산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료 효율 향상 등 해마다 3억 원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 유인 융합 모델화는 수산 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을 지원해 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새 엄마를 갖는 모녀의 정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남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과 남원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 10명이 최근 1:1 결혼 이민자 하트맘 결혼식을 갖고 멘토와 멘티로 이국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과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은 결혼 증서를 교환한 뒤 무드 등 만들기와 사랑의 편지 쓰기를 통해 모녀의 정을 나눴습니다. 새롭게 맺어진 인연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정읍 쌍화차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쌍화차 한마당은 사랑이 끊는다는 주제로 지난 19일 정읍경찰서 앞 민원주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쌍화차 시음과 쌍화차 빙수와 양갱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게임과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쌍화차 거리 축제를 통해 정읍 쌍화차의 명성을 널리 알려 어려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사랑장학재단이 2019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일반 장학생 90명과
다문화 가정 자녀 장학생 2명 등 모든 97명의 장학 증서가 전달됐고 191명의 김제사랑 장학생에게 3억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542명에게 21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사랑 장학생 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줄 아는 자랑스러운 김제 시민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관광협업센터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연말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총 6억 원을 들여 회의실과 전시실, 비즈니스 센터 등을 갖춘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관광협업센터가 들어서면 고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여행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관광사업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협업 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해 민간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 전북연합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 1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어머니의 대표들이 참석해 스쿨존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안전한 교통 환경에 힘쓴 녹색어머니 연합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올해 신임 임원진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부안군이 대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부안군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토요일 1회 운영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5명 이상 인원이 모집되면 운행합니다. 투어버스 운행 코스로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부안 채석관과 내소사, 변산해수욕장 등 부안군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장소로 구성됐습니다. 투어버스 탑승객들은 부안을 둘러보면서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부안 관광지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제지역 자활센터가 자활근로 사업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과 인권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김제시에는 카페 산업단과 세차, 세탁과 용농 등 10개 사업에 110여 명의 자활근로자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는 24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11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서 주 후반에는 다시 20도 후반으로 웃도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 짙은 안개가 끼니깐요. 항해나 조업 선박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2도, 충북과 제주 24도로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는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비는 다음 주 초반쯤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